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1 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화 학력평가 수학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영입니다. 이번 10월 학력평가 어려웠을 겁니다. 학생들 많이 힘들어한 거 다 압니다. 이번에 수학원, 수학2 공통과목에서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문항들,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실질적인 난이도에 비해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뒤에 문제들을 여유 있게 살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특히나 고3인 수험생들과 졸업한 수험생들 중에 결정적인 차이는 이 시험을 치러내는 경험치에서부터 오는 시간 안배거든요. 시간 안배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모의고사에서 내 실력을 100%, 120% 발휘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고3 수험생인 친구들은 아마 내 실력의 80%도 채 발휘하지 못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애쓴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번 10월 모의평가 학력평가죠. 한 줄로 이야기하면 수학원은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수학원, 수학2 공통과목에 있어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 모의평가 평가원에서 주는 시그널은 수학원 절대 만만치 않아. 수학원도 수학2도 최고난도 문항 어느 정도 난이도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출제할 거야 라는 게 시그널이었는데 이번 10월 학력평가는 반면에 수학원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학2 계산과정 복잡한 문항들이 많았고요. 3점짜리 문항 중에서도 시간이 꽤나 걸리는 문항들 많았을 겁니다. 4점짜리 문항들 중에서도 4점짜리들은 하나같이 다들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이어서 최고난도 문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수능이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전에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이번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난이도나 문제의 표현의 모호함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문항 하나하나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하나만 기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학 1부터 살펴보면요. 수학 1이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되어서 이번에는 삼각함수에서 21번 하나만을 제가 고난도 문항으로 표현해 뒀지만 사실 21번마저도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도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계산 과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번 학력평가에서 계산 과정이 간단한 문항들 수학1에서는 대부분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도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수열에서는 14번이 고난도 문항이 배치되는 문항 번호는 맞지만 객관식의 14번이 이번에는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추론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서 체감 난이도 높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건 뭘까? 15번 혹은 21번에 나오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웃한 항사의 관계를 보고 항들을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것. 혹은 뒤에 있는 항이 주어졌을 때 역으로 앞에 있는 항들을 찾아가는 것.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문항, 최근의 기출 문항 중에서 고난도 문항들 많죠. 꼭 반드시 풀어보시고 수능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항들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10월 학력평가에서 수학1은 평이했으나 수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 수학1에서 최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수열 문항들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수학2 4점짜리 문항들 혹은 3점짜리 문항 중에 일부도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프 많이 그려봤니? 그래프 많이 그려봤다면 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는 것. 혹은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이 만나서 미분 가능이 되는 것. 이렇게 곱에 대한 연속성, 곱에 대한 미분 가능성, 그래프만 많이 그려봤다면 식 없이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지 않았다면 식으로 전개해서 확인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학력평가를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절대값이 있는 경우, 미분 가능성을 묻는 경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경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경우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해석하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다항함수에서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험에서 12번, 15번, 22번 이렇게 세 문항이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문항, 반면에 13번과 20번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수학2를 풀어내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겠죠. 이번 10월 학력평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고3 수험생밖에 치러내지 않고요.
그리고 고3 수험생인 친구들도 수시 원서 쓰고 학교 중간고사와 일정이 비슷하게 겹치고, 그러니까 10월 학력평가를 전력으로 치러내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학력평가의 수준으로 수능에 출제가 되었다면 등급컷은 훨씬 높았을 거지만 전력으로 치러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졸업생들이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등급컷은 항상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비해서 등급컷이 너무 낮으니까 등급이 생각보다 잘 나왔네? 그런 것으로 절대 위안 삼으시면 안 됩니다. 10월 학력평가의 등급컷에 속지 말자. 항상 변별력은 수학원, 수학2 공통과목에 있지만 그래도 선택과목 8문항 무시할 수는 없죠. 이 각각의 선택과목들 주요 문항들만 살펴봅니다. 활용과 통계에서는 28번과 30번에서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과 그리고 중복조합의 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다른 선택 과목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요. 28번, 29번, 30번이 주는 부담감이 확률과 통계와 기하와는 다르죠. 30번 계산과 좀 굉장히 복잡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4점짜리 세 문항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보다 계산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28번, 29번, 30번 이 세 문항들이 어떻게 내가 이 문항을 도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좌표를 설정할 것인가.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나온다면 분명히 내가 접근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잠깐 펜을 내려두고 어떻게 조금 더 간단한 계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들은, 그리고 문항 분석들은 최현진 선생님, 남치열 선생님, 김민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상 강의들을 좀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수능까지 그 길고 길었던 레이스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엄청난 새로운가를 한다는 것보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꾸준히 해왔던 그 노력들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정말 뜨겁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시간보다 더 치열한 한 달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념과 간절함이 분명히 한 달 후에 수능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의 이 시간들 너무 아파하지만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시간 드릴 테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끔 만드는 시간이라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 후에 훨씬 더 밝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항상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